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니케이 메디컬에 실린 글입니다. 아키타 대학의 미시마 카즈오 교수님 글인데요. 보통 불면증 하면 밤에 잠 못 자는 거 그거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니까요. 근데 이 글은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면 불면증 문제의 절반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아, 그 낮 동안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바로 그 낮 동안의 기능, 회복이 핵심이다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치료제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선 그래서는 불면증 환자를 볼 때 단순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이걸 넘어서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낮에 얼마나 피곤한지, 집중은 잘 되는지, 이런 낮 동안의 어려움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근데 이게 듣고 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기도 한데 이게 왜 특별히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당연해 보여도요, 실제 임상 현장이나 약 개발할 때는 오랫동안 밤의 수면 지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잠드나, 중간에 얼마나 깨나, 이런 것들이 주된 평가 기준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이 글의 핵심은 밤에 잠을 기술적으로 잘 재우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면증에서 진짜로 회복한다는 건 결국 낮 시간을 얼마나 활기차게 정상적으로 보내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만성 피로감이나 감정 기복, 집중력 떨어지는 거, 이런 일중 기능 장애 있잖아요. 네네.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밤에 몇 시간 더 잤다고 해도 환자분 삶의 질이 확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치료 목표를 잠 잘 자기에서 낮에 잘 생활하기로 좀 더 넓혀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잠자는 시간 늘리는 거나 수면 효율 높이는 거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글에 나오는 그 다리도렉산트, 상품명 쿠비빅이라는 새 약은요. 이런 관점 변화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네, 그 다리도렉산트라는 약이요. 뇌를 깨어있게 하는 오렉신이라는 물질, 그 작용을 막는 약입니다. 소위 도라,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 계열인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이 약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 설계 때부터 기존 수면제들이랑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나요? 단순히 밤에 불면 증상이 얼마나 좋아졌나 이것만 본 게 아니고요. 낮 동안의 기능장애, 그러니까 얼마나 회복되는지 이걸 약표 평가의 아주 핵심적인 지표, 주요 평가 변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중 하나로 딱 설정했다는 겁니다. 아, 그게 진짜 큰 차이네요. 이전 약들은 낮 기능 개선은 그냥 부가적인 효과 정도로 봤다면 이 약은 아예 처음부터 그걸 중요한 치료 목표로 잡고 개발됐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정확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낮 동안 기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런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임상시험에서는 환자들이 직접 자기 낮 동안 졸음이나 활력, 집중력 같은 걸 평가하는 설문지, IDS, IQ 같은 도구를 썼고요. 그 점수 변화를 주요 지표로 삼았습니다. 자가보고 설문이요? 위약이랑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 동안 기능 점수를 개선했다는 걸 증명했다는 점이죠. 와. 이게 그러니까 불면증 치료 성공의 잣대가 얼마나 잘 잤나 해서 그래서 낮에 얼마나 잘 지내나 이걸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흥미로운 면하네요. 단순히 잠자는 시간을 넘어서 그 잠이 당신의 깨어있는 삶의 질을 실제로 얼마나 좋게 만드는가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당신께서도 불면증 때문에 힘드시다면 병원에 가서 밤에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낮에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들 있잖아요.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뚝 떨어진다거나 예전보다 쉽게 짜증이 난다거나 이런 점들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지겠어요. 정확합니다. 이 글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효과적인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밤과 낮, 이 양쪽 문제를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밤의 수면 개선이 낮 동안의 기능 회복으로 이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치료 성공이고 삶의 질도 개선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활기찬 낮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수면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는 관점이네요. 네, 그렇죠. 수면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긴 밤에 잠 못 드는 괴로움에만 너무 빠지기 쉬운데 그게 내 낮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요, 앞으로 불면증 치료의 성공 기준이 점점 더 낮 동안의 기능 회복 쪽으로 옮겨간다면 이게 단순히 새로운 약이 나왔다. 이걸 넘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약물 치료 말고 인지 행동 치료, CBTI 같은 비약물적 치료법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어쩌면 직장이나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직원들의 주간 컨디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수면 문제를 그냥 개인의 밤 시간 문제로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나 건강과 직결된 주간 기능의 문제로 인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